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1월 10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참 주간, 분기, 특히 최근 한 2주, 3주 사이에 색깔 자체가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중에 한번 좀 코멘트를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2% 급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8.3%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DGB 금융주주가 2%,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이 3%,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자동차 세타가 한 1에서 한 3% 정도 반등이 보였고요. 조선주들도 역시 삼성중공업이 한 8% 정도의 급등, 삼성엔지니어링도 8% 정도의 급등, 여기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루머 계속 말씀드렸죠. 컨퍼런스 참가 차원이 아니라 계약을 맺으러 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별도 모멘텀이죠. 그래서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들하고 동아 소시오라인, 동아 ST 이런 제약주, 대웅제약도 한 7% 정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종목마다 특성, 그러니까 MOE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술 부분들의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종목군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 부분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삼성 전기전자 쪽에서 유독 탁 도드라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 삼성 SDI도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LG이노텍도 마이너스 한 4% 정도 나왔는데, 전기전자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TS는 물론 전기전 쪽이 아니라 그쪽은 약간 성격 자체가 틀리긴 합니다만은 삼성 STS는 3.7% 정도의 급등 부분들 나오고 있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장 자체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급등 부분들이 나왔고, 다양한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업비트라든지 빗썸처럼 코스닥 개별 기업들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개별 기업들도 이쪽 비트코인 거래소라든지 비트코인을 이용한 연관된 산업군 쪽의 지출 부분을 하면서 규모 수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벌기 위한 다양한 산업군에 진출을 하긴 하는데, 그거의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더 좋은 기술, 더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좀 드렸죠. 삼성 STS가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그 관련된 산업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에 우리들이 볼 부분이 IoT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CES도 보면 삼성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갤럭시의 사용자 환경 부분들을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이용해서 홈 네트워킹, 그 다음에 IoT, 자동차 자율주행, 여기에도 다 접목 부분들 좀 할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보안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보안성에는 기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대비 상당히 좀 탁월한 보안 관련된 설정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TS가 다른 삼성전자가 3% 거의 4%, 삼성전기도 3.7%, SK하이닉스 마이너스 5% 급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별도 모멘텀이니까 제약주들이 JP모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온 거하고 동일한 선상, 개별 종목 이슈 장세의 어떤 흐름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가 하락 부분이 나오면서 색깔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코스닥은 장중에 84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오늘 10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의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 보시면 OCI도 11만원대 10월 말 11만원대 얘기 드렸던 게 지금 거의 19만원에 근접하고 있어요. 거의 70% 이상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대형주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중형주도 물론 탄력이 좋아요. 중형주 자체도 보면, 근데 중형주가 CS가 개막이 되다 보니까
CS가 개막이 되다 보니까 신년 효과하고 그 다음에 CS로 지난주에 상당히 강한 상승파동 부분들을 이뤄냈죠. 12월 중하순부터 몇몇 종목군들은 거의 뭐 아까 예를 들어서 5G 관련된 KMW라든지 이런 다선대 뭐 인와이어 이런 종목군들 거의 30에서 50% 이상 상승파동 부분들을 진행하고 잠깐 쉬는 과정에 CS 개막 전 기대감으로 종목군들이 한 바퀴 쫙 돌았어요. 근데 종목군들이 한 바퀴 움직일 때 기본 15에서 한 30% 정도의 급등파동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여기도 색깔이 좀 바뀌고 있어요. 빠르죠. 상당히 빨리 움직인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거래소 쪽 펀드 자금도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계속 체크가 좀 되고 있고, 물론 신용잔고는 지금 10조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펀드 자금이 국내 일부 최근에 한 달 정도 사이에 좀 부지런히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대형주 허리 종목군들 있죠. 허리 종목군들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군들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움직이죠. 그런데 지수는 2499예요. 거의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잠깐 반등 부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의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의 약보합이에요. 그만큼 그 외의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군으로 시가총액 시가총액 1위 종목군이 하락한 만큼 그 외의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하락을 커버로 좀 시켜줬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3.7%이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8% 가까운. 댓글에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 매매하고 바꾸셨다는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수익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허리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템베거 어느 쪽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 1차적으로는 이 종목군들이 워낙 낙폭 과대의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저평가 메리트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워낙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소외를 받다 보니까 조그만의 수요만 들어오더라도 밑에서 탁 치는 움직임들이 나와요. 강한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물량 매물대가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 부분들로 시장에서 작년 2017 내내 소외를 받다 보니까 웬만한 투자자들이 거기 손절하고 어디로 갔나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올라가는 신고가 나온 정보 따라가는 매매 부분들을 진행했고, 그런 시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부분들 지루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악성 매물이라든지 반등이 나올 때 매물 자체가 알아서 거의 상당 부분이 정리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그만의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더라도 탁 치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뭡니까? 올해는 그 코스피 실적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뭐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보다 역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이제까지 계속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자체가 더딘 섹터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됐는데 작년에 실적이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올해는 한 보합 정도, 아니면 올해 보합 올라간 종목은 한 10 정도만 올라가면서 현재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내년 경기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향후의 실적 기대감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멀티플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여기에 미리 선반영되면서 수급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1순위 매매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 OCI도 11만원대에서 19만원대까지 얼추하면 100%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 수요 부분들은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하위 업체들은 손드실 분들 다 손들었고, 파산하실 분들도 파산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수합병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OCI는 지난번에 인적 분할 관련된 부분하고 태양광 업황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인수 관련된 인수 부분들 진행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손익분기점 부분들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기대감이
종목군의 반등 부분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가장 핵심 키워드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은 만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장중이 될지 장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의 코멘트가 좀 될 수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두시고, 자, 시장의 색깔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 색깔 하루아침에 꺼지진 않아요. 하루아침에 꺼지지 않습니다. 장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여러분들 대용주는 뭐가 좋냐면 매도할 타이밍도 충분히 주고 매수할 타이밍도 충분히 줘요. 저가주들은 그럴 타이밍 부분도 거의 주지 않고 그냥 날아가거나 급락 나거나 그러죠. 근데 대용주는 충분히 산업이 바뀌고 있구나, 종목군이 바뀌고 있다라는 인지, 앞에 미리 파동이라든지 아니면 종목군 아니면 산업군에서 우리 산업군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떤 인덱스 투영시킬 수 있는 요건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3000 지금 2500선 거의 왔죠. 3000 파동 500포인트만 가면 돼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부터 강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가는 거니까 시간을 두고 가는 거니까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840포인트 돌파를 했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기금이 자금 투입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연기금이나 각종 기금 이 자금 들어와서 그리고 코스닥 상장위원회 테슬라 요건 부분들이 강화되고 IPO가 활성화가 되고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지수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900포인트 부분도 별로 갈까 말까 그걸 고민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 시장에서 좋은 시장에서 좀 더 탄력적인 종목, 설령 좋은 종목 바로 안 가더라도 성장성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 길목 지키기만 해놓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여러분들 수익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댓글에 보니까 뭐 삼성엔지니어링 수익 내신 분들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 OCI도 축하드리고 공유하기 버튼 공유하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모바일 기준으로 팟캐스트 팟빵 이슈편의 주식 뉴스 공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팟빵의 그 페이지 부분 모바일 버전들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온 그 팟캐스트를 눌러보면 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그 네모 마크 있죠. 마크 밑에 동그라미 표시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I.자 인포메이션이고 두 번째는 약간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런 표시가 있고 세 번째는 시계 표시가 있죠. 첫 번째를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그날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들 요약본이 있어요. 요약본. 첫 번째에는 요약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그 키워드이고 어떤 내용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는가를 여러분들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타이머 그리고 두 번째 게 이제 공유하기 버튼입니다. 두 번째 공유하기 버튼 다운로드 비슷한 모습인데 그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을 많이 보시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도 뭐 주요 이슈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카오톡이니까 공유하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고 밑에 내려놓으시면 쭉 내려오시면 페이스북에도 링크를 올려주셔도 감사드리겠고요. 주변 분들한테 정보 공유 차원에서 페이스북도 올릴 수가 있고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뭐 다음 카페, 텔레그램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다양한 여러분 핸드폰 모바일 쪽에서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공유 가능 곳이 클릭이 됩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분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구독하기 버튼 부분들 클릭하면 제가 오늘 장중에도 그 건설업종 부분들 급등이 나와서 점심시간 정도에 코멘트 드리고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한테는 방송 올렸습니다 라고 이제 전송 부분을 해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텔레그램에 없으신 분들 뭐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팟빵에서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개인 설정 가시면 제가 방송을 올릴 때마다 그 전송 푸시가 전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접근하실 수 있는 그 푸시가 전송이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 3년 정도는 뭐 차분하게 좀 가지고 가면서 추세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 지인분들과 모임이 있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통화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장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장인데 현금을 들고 있을 것이냐. 현금을 들고 있으면 현재 1,000원이 3년, 5년 뒤에 1,000원이 아니라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은행 주식에 1%도 안 되는 곳에 묵혀두지 말고 부동산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많죠. 부동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물의 어떤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을 때는 가장 1순위는 현물, 주식을 보유를 하는 게 가장 우선 1순위로 올려놓을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물론 은행 이자 좋습니다.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통화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에는 현재 맞는 투자 전략 부분들은 현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우선 전략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하기보다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톡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내용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1월 10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